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사회가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시간은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강력한 인용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버트 F. 케네디가 한 말인데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바로 우리가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숫자로 측정하면서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재는 척도가 돈, 딱 하나만 있다 보니까요.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걸 재정적 단일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심는 농장은 땅이 금방 황폐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경제도 돈에만 의존하다 보니 취약해지고 공동체라는 토양은 점점 더 메말라 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 핵심 경제라는 건데요. 시장 논리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노동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들처럼요. 그리고 이 핵심 경제의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만 봐도요. 가족들이 돈 안 받고 하는 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정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세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간은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소개해드릴 개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개념, 시간은행입니다. 개념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돈 대신에 각자의 시간과 기술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 1시간 동안 무언가를 도와주면 제 시간 통장에 1시간이 적립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시간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호 지원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만 하는 그런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영국,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미 시간은행은 공동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의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영향력도 아주 실질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교환 시간만 해도 무려 40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이건 수많은 이웃들이 서로를 돕고 지원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정말 귀한 시간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시간, 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적립 사용 모델인데요. 여기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혁명적인 규칙 몇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간은행이 기존은행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통화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요. 변호사의 1시간이든 아이를 돌보는 1시간이든 그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1시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목표도 부를 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재난 구호 현장부터 우리 일상생활까지 그 적용 사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또 강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죠? 청소년 사법제도에서는 10대 배심원들에게 시간 크레딧을 줘서 학교 정학률을 낮추기도 하고요. 또 허리케인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땐 공식 구호기관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출 수수료를 내는 데 쓰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위기 상황에서 시간은행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흩어져 있는 공동체의 자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죠.
네 번째.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또 왜 이 시간 은행에 참여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의 노인 돌봄 사례를 통해서 그 인간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요,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2019년에 벌써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방식의 노인 돌봄 모델이 아주 시급해졌죠. 그래서 베이징의 연구자들이 온라인 시간은행이 혹시 그 배안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 왜 참여하려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어요.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노인분들께 필요한 서비스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분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은행은 노인들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 역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는데요. 젊은 참여자랑 나이 든 참여자가 이 시간은행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보상이 서로 꽤 달렸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번 시간 크레딧을 자신의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반면에 어르신들은 나중에 본인이 요양원에 들어갈 때 어떤 우선권 같은 혜택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 시스템이 각 세대의 필요에 맞춰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시간은행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은행은요, 사실 요즘 트렌드와도 굉장히 잘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와 비슷하지만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 위키피디아처럼 여러 사람이 대가 없이 협력하는 그런 정신을 반영하기도 하죠.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잘 나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시간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공동체의 신뢰와 관계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재건축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행은 우리에게 가치란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직 돈만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진정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